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이번 영상에도 부산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운대에 쿠시야게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쿠시야게는 쿠시, 꼬치에 재료를 꽂아서 튀긴 요리를 말해요. 오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쿠시야게 오마카세를 소개합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팔레드시즈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요. 1층에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있었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소개할게요. 이곳은 해운대에 위치한 쿠시 309예요. 이곳은 점심 영업은 따로 하지 않고 저녁에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식사 가격은 오마카세 단일 메뉴로만 진행을 하고 1인 7만 원이에요. 1, 2부 나뉘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내부가 꽤 넓었어요. 18석 정도 나올 것 같은 디귿자 형태의 카운터석이 크게 있었고 층고도 높아서 가게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에요. 자리마다 이날 나올 메뉴와 재료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은 소스도 추천한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고 4가지 소스와 소금, 레몬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여기 해운대 쿠시 309 왔어요. 쿠시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준비된 요리는 포장지에 나온 모나카라는 화과자인데요. 안에는 닭 간으로 만든 빠떼와 꽃감, 단무지가 들어갔다고 해요. 단무지라 좀 독특하긴 했어요. 노란 단무지는 아니었고 하얀색의 단무지였는데 향이 막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모나카 자체가 아주 바삭한 편은 아니었지만 안에 들어간 빠떼에 간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뭐지? 하는 느낌이었다가 씹을수록 꽃감의 단맛과 단무지의 아삭함에서도 깔끔한 맛이 어울리더라고요. 재밌었던 요리이긴 한데 모나카가 좀 퍽퍽해서 식사하기 전에 입맛을 돋구기에 적합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야채가 나왔는데요. 양배추와 파프리카 등 큐브 형태로 썰어서 히비스커스로 만든 젤리를 올려냈어요. 튀김을 먹을 때 중간중간 입가심용으로 내어주신다고 하네요. 이제 메인인 쿠시야게가 준비되나봐요. 미리 오늘 준비될 재료를 앞에서 보여주셨고요. 다양한 해산물과 야채, 고기까지 굉장히 구성이 푸짐하더라고요. 처음 나온 메뉴는 우즈라 오보로라는 반숙된 메추리알과 노른자로 만든 가루가 올라가 있어요. 사실 처음 메추리알이 나와서 큰 기대 없이 한 입 먹었는데 딱 먹자마자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튀김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얇으면서도 적당하게 잘 튀겨내서 예쁜 갈색이 띄고 있어요. 보통 달걀 후라이 반숙 먹을 때처럼 노른자가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게 살짝 터지는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음식이 나올 때 앞에 주신 모나카보다 이 쿠시야게 한 점의 임팩트가 더 강했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나온 재료는 새우예요. 새우는 레몬과 소금을 더해서 먹었는데요. 탱글함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의외로 부드럽진 않았어요. 새우 속살이 많이 익힌 상태가 아니었는데 약간 탱글 아삭한 식감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튀겼으면 오히려 부드럽고 단맛이 올라오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 소금이 산초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산초가 경상도에서 즐겨 먹는 재료인데 향이 좀 강한 편이라 호불호가 있는 재료예요. 소금에 가미된 거라 향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저는 이 산초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재료 맛에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이 산초 소금을 추천하고 싶다면 일반 소금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게 스시라는 메뉴가 나왔어요. 스시용 밥을 튀겨서 위에 참치를 올려냈는데요. 쿠시야게를 먹으러 와서도 저는 스시를 먹게 되네요. 밥이 튀겨진 거라 간을 더하기 위해서인지 간장에 절인 참치를 올려냈는데요. 밥에 초대리도 잘 되어 있어 정말 스시 맛이 나요. 스시긴 스시인데 바삭하면서도 고소함이 더해졌다고 할까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요즘 튀김집에서 정말 아이디어 메뉴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와인을 소개할게요. 사실 이날 1층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포장을 하면 3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와인을 한 병 구매했었는데요. 이곳의 와인 리스트를 보니 적당한 가격대의 와인들이 있더라고요. 이 와인은 스페인의 스파클링인 까바 중에 도미니오 드로스 두키스라는 와인이에요. 처음 마셔본 와인이었는데 아주 맑고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그런지 개성이 좀 부족한 듯 느껴졌는데요. 기포도 많이 약했고 제가 이날 구매했던 가격에 비해 가성비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참고로 쿠시 309의 콜키즈 비용은 2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아스파라거스가 통째로 튀겨 나왔어요. 위에는 마요네즈 소스를 올려주셨는데 이 메뉴에는 쿠시야게 소스를 추천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마요네즈 소스만으로 충분했었어요. 얼마 전에 소개한 스시집도 그렇고 소스 맛을 좋아하고 짠맛을 좋아하는 부산 분들의 입맛이 이런 음식점에서도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한 식감이 잘 살아있는 이 튀김옷도 좋았고 열이 가해지면서 단맛이 확 올라왔는데 약간 완두콩 같은 비슷한 맛이에요.
이번에는 오코노미야끼라는 메뉴인데요. 양배추를 감싼 돼지고기 마리를 튀겼다고 해요. 위에는 소스와 마요네즈, 파슬리 가루가 올라갔는데 정말 오코노미야끼가 떠올랐어요. 단짠단짠한 이 소스도 좋았고 튀김이라 고소함이 더 추가됐는데 안에 들어간 양배추의 아삭함까지 살아있어 맛있더라고요. 굳이 고가의 식재료가 아니어도 충분히 재밌고 쿠시야기를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좋았어요. 중간에 입가심을 할 해초를 모츠쿠가 준비됐는데요. 이 맛이 매실청에 해초를 담궈 놓은 것처럼 아주 상큼한 맛이에요. 여름에 입맛을 돋구기에도 좋고 잘 어울리는 메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나온 오코노미야끼의 맛이 너무 강해서 이 메뉴가 다음 순서로 나오기에는 서로 너무 개성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맨 처음 모나카 나오기 전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징어가 준비됐어요. 입가운이라고 해서 오징어를 튀겨서 성게알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이 탄탄한 식감으로 봐서 갑오징어를 쓴 것 같아요. 우니도 달고 좋았는데 다만 저는 갑오징어의 탄탄한 식감에 비해 튀김옷이 너무 얇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튀김의 바삭한 느낌이 들면서 재료의 맛이 살려야 하는데 이건 갑오징어의 식감만 강하고 튀김옷이 거의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곳의 얇은 튀김옷이 다른 식재료에는 맛과 식감을 잘 살려냈는데 이 갑오징어에서만큼은 탄탄한 식감에 튀김옷이 묻히더라고요. 이 갑오징어의 튀김 맛이 죽지 않고 바삭함과 고소함을 살리려면 지금보다 한 2배는 튀김옷이 두꺼워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닭 안심이 준비됐어요. 옆에는 와사비 소스가 곁들여 나왔는데요. 닭 안심이 부드러운 식감과 잡내 없이 깨끗한 닭향도 좋았고 튀김옷도 좋았어요. 저는 옆에 있는 와사비 소스는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닭 안심의 맛이 깨끗하고 튀김 솜씨가 좋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내어준 이 얄쌍한 산초 소금과도 닭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치킨에 소금 후추 찍어 먹는 느낌이랄까요? 여튼 저는 소금과 레몬을 더했는데 좋았어요. 내기 미소라고 해서 파의 흰 부분을 튀겨 된장 소스가 올려 나왔는데요. 자리에 놓자마자 고소한 된장 소스 향이 솔솔 나요. 일본 돈가스 소스처럼 진하고 고소한 향이 먹기 전부터 식욕을 돋구더라고요. 맛있게 잘 만든 된장 소스와 얇으면서도 바삭한 튀김옷, 그리고 안에 들어간 파의 달큰함이 더해져 맛이 좋았어요. 이 소스 위에 깨를 듬뿍 뿌려주신 것도 고소함을 더 살려주네요. 이거는 트러플 고로케라는 메뉴예요. 이곳 구성을 보니 서울에 있는 기존의 쿠시야끼 집의 메뉴들을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식당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좋아하는 식당이나 원하는 스타일의 업장들을 벤치마킹하고 참고하는데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없던 메뉴나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평소에 접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순서인 것 같아요. 여튼 이 감자와 트러플 조합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조합이기도 하고 안에 있는 감자가 굉장히 곱게 갈려있어 입안에서 벨벳처럼 싹 감싸는 부드러움도 너무 좋았어요. 소바 요리인데요. 위에 가리비 관자를 튀겨서 올려냈더라고요. 이건 사실 중간에 나와서 좀 의아했어요. 마지막 식사로 내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했고 또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설명도 없어서 저는 먼저 가리비 튀김을 먹고 소바와 함께도 먹어봤는데요. 소바의 맛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금방 말했듯 식사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소바 육수를 이용한 다른 입가심용 메뉴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뒤이어 양송이 튀김이 통째로 튀겨서 나왔어요. 위에는 파마산 치즈와 파슬리 가루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양식 느낌이 많이 들어요. 따끈하게 튀겨내준 양송이 버섯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식감이 살아있게 적당히 튀겨냈는데 좋았어요. 규힐의 푸아그라라고 나온 메뉴는 튀긴 한우 안심과 튀긴 푸아그라예요. 위에는 와인으로 만든 소스가 올라갔는데요. 푸아그라는 거위 간인데요. 프랑스 요리에 많이 쓰는 고급 식재료예요. 그런데 저는 고기 튀김도 맛있고 이 푸아그라 튀김도 맛있을 수 있는데 둘 다 튀기다 보니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살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튀긴 고기에도 튀김 맛이 더해졌는데 푸아그라에도 똑같은 느낌과 맛이라 개성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고기는 튀기고 푸아그라는 튀기지 말고 그냥 올려서 식감이나 맛을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와인 소스는 푸아그라랑 원래 잘 어울리긴 하는데 튀김 맛만 좀 강해서 이 메뉴는 좀 아쉬웠어요. 이번에는 연근인데요. 연근 안에 다진 고기와 카레가루를 넣어서 튀겨주셨더라고요. 아삭한 식감에 고기가 들어가 있고 카레향이 솔솔 나서 야채를 그닥 즐겨 하지 않는 저에게도 부담 없이 먹기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튀김 스타일이 아주 살짝 튀겨내주셔서 그런지 연근의 식감이 너무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저처럼 야채에 약한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식사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니 상큼한 요리가 나왔는데요. 방울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튀겨 위에는 바질 소스가 올라간 메뉴예요.
방울토마토는 껍질을 벗겨내서 튀김옷 안에 식감도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치즈와 바질 소스가 더해져 카프레제 향이 듬뿍 느껴져요. 별 다를 거 없지만 누가 먹어도 맛있게 잘 튀겼네요. 이번에는 옥수수를 발라서 통째로 튀겨냈는데 열이 가해지면서 옥수수의 단맛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삭아삭 식감도 좋고 튀김옷도 잘 어울렸고 마지막에 이 구성이 나오는 이런 코스도 좋았어요. 식사가 이제 준비됐는데요. 타이차 츠케라고 하던데 밥 위에 도미살을 다져 깨소스와 버무린 고명이 올라갔다고 해요. 반 정도는 그냥 드시고 나중에 차를 넣어 오차 츠케로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식사가 좀 난해했어요. 어렵더라고요. 맛에 큰 임팩트도 없고 그냥 먹기에는 밍밍한데 그렇다고 맑거나 시원한 느낌도 없어요. 이 깨로 버무린 도미의 맛이 그닥 기억에 남을 맛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튀김을 맛있게 먹고 이 마지막 식사로 나온 마무리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름 시즌에 맞게 아까 중간에 내어준 메밀을 마지막에 식사로 내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디저트로 튀긴 딸기와 레몬 소르베가 나왔는데요. 이 집의 컨셉과 잘 맞아떨어지는 디저트인 것 같아요. 딸기는 열이 가해져 단맛도 더 좋아졌고 상큼한 레몬 소르베가 튀김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입안을 깔끔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오늘 해운대 쿠시 309에서 맛있는 쿠시하게 잘 먹었고요. 제가 다녀온 쿠시 309는 서울에 있는 많은 쿠시하게 집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을 만큼 튀김 솜씨도 너무 좋았고 특히 이 얇으면서도 살짝만 튀겨내는 튀김 스타일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와 해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창가의 분위기, 가격에 비해 푸짐한 구성도 너무 좋았고 다른 업장들의 메뉴들을 잘 참고하셨는지 재미있는 아이디어 메뉴로 짜여진 코스도 좋았어요. 올해 1월에 오픈하셔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들었고 다만 마지막에 나온 식사 메뉴가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도 시즌별로 좀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바이.